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산 띵콕TV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사실 상당히 이제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범죄로 이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의처증이 있는 남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부정망상이라고 그러죠. 뭔가 망상에 쌓여 있는데 그게 자기 배우자의 어떤 부정한 행위, 불륜과 관련된 망상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어떤 폭력이랄지 아니면 뭐 성폭력이랄지,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과 관련된 아동학대랄지, 그 다음에 이제 허위로 고소하는 거예요. 불륜을 했다고 하고 막 뭔가 지어내서. 그러다 보면 이게 가정의 어떤 불행, 파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와 관련해서 뭐 이혼으로 당연히 이혼되고 또 가정폭력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진짜 너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징역 6년이나 선고받은 사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법률적인 부분도 제가 해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또는 뭐 자신이 겪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도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부인 외도 의심하면서 상습적으로 잔혹한 폭행을 하는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죄명이 굉장히 많아요. 상해, 그러니까 의처증을 의심해서 폭력을 가해서 상해를 입힌 거죠. 유사강간 치상,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상해, 그것은 흉기를 이용해서 때렸다는 거고요. 아동학대,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학대를 했다는 거고, 또 무고는 뭐 어떤 허위 사실을 고소를 부인에게 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를 명령을 했고요. 또 취업도 제한을 시켰어요. 일단 이 남편은 부인에게 아주 극단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손발을 묶어요. 결박하고 채찍으로 또 때립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30cm 되는 그런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서 유사강간을 저질러 가지고 또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성인용 도구로 뭔가 유사강간하고 상처를 입히면 이건 유사강간 치상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부인이 외도했다는 의심을 하는 의처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상대방 남성이 누구냐고 주먹과 발과 또 둔기 등으로 또 때립니다. 끓인 물로 다리에 부어가지고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또 연필로 허벅지 찌르고요. 그리고 연필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협박도 하고, 또 차량 운전 중에도 계속적으로 때리면서 바람 피운 사람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서 휴대전화로 또 부인을 또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10살, 8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 피운 거 본 적 있냐 하면 물으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봤지 하면서 막 체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남성에게도 막 그 남성이 너에게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해라 하고 막 강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고한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막 지목을 하고, 그래서 고소를 하게 하고 경찰서에서 허위로 피해 당했다고 진술을 강요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무고 행위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잔혹하고 신체적 고통을 주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 초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오셀로라는 비극이 있는데, 이런 걸 저희가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은 이제 정신적 결함이죠. 그 일종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폭행으로 번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볼 게 아니고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반드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다뤄야 하고요. 이건 정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살 것 같으면.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못 살 것 같으면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망상과 관련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범죄로 이루어진다는 거. 또 다행히도 이 사건 자체는 이제 불행 중 다행이죠. 이게 생명과 관련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생명과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같은 방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이제 범죄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뭐 정신적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격리가 되어야 하고 또 이혼이랄지 이런 상당히 우리가 좀 결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과 같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뭐 우처증으로 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에 관한 뭐 관련된 이 사례들이 상당히 주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